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게 원래 있었으면 아마 주말쯤에는 좀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저번부터 중간중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시총 큰 종목들이 요 멘트 이게 지금 제가 쓴 게 아니죠. 원래 저번 주 관심 테마부터 있었는데 이게 좀 최근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시총 큰 종목들이 정말 잘 오르기도 하고 요거는 그냥 이제 가볍게 항상 그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좀 알아두시면은 좋겠죠. 이게 물론 트렌드라는 거는 항상 유행 바뀌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제 그 바뀌는 타이밍에 대해서 내 흐름을 날마다 체크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게 유행이라는 게 평생 가지가 않아요. 이제 뭐 옛날에 유행했던 뭐 나팔 바지라던가 이런 것도 이 나팔 바지가 언제 유행이었죠? 여하튼 유행을 하다가 한 10년 주기로 옷, 패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시 돌고 막 이러긴 하거든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트렌드가 돌다가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트렌드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상한가가 잘 가는 트렌드도 있고 상한가가 막 오전에 그냥 닫아버리는 시즌도 있어요. 뭐만 이슈 해가지고 그냥 오르면은 오전 중에 상한가 닫고 그냥 쭉 안 풀리고 다음날 갭 뜨고 이런 거 트렌드가 있을 때도 있고 상한가가 막판까지 더럽게 안 가는 트렌드 시장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의 트렌드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저번 주부터 좀 유독 보였던 게 이거이지 않나 관련해가지고 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총이 큰 종목들이 잘 가는 시장.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위메이드부터 해가지고 게임주 플러스 2차전지 요 애들이 좀 만들어줬던 것 같거든요. 시총이 큰 종목들이 잘 갔어요. 그 옛날에 이제 작년 LG전자 상한가가 갔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NC소프트가 상을 닫았죠. 그리고 조단위 종목들이 뭐 10%는 우습고 20%까지 막 가는 이게 사실 조에서 20% 상한가 가는 거랑 이제 막 1000억, 2000억 하는 종목이 상한가 가는 거랑 그냥 간단하게 시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2000억짜리가 30% 오르면 얼마죠? 2600억. 그냥 간단 계산으로 600억 더 오른 거예요, 시총이. 근데 1조짜리가 20% 오르면 1조 2천억. 2천억입니다. 얘는 상한가를 갔는데 600억이고 1조짜리는 10%만 올라도 1000억이에요. 2천억짜리 상한가 간 것보다 1조짜리 10% 오른 게 퍼센테이지가 3배 차이 나는데 1000억이에요. 더 많죠? 거의 2배 가까이죠? 그래서 시총 큰 애들이 원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더딘 거거든요. 그만큼 금액의 차익이 있고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시총 큰 애들은 대략적으로 일정 수준이 넘으면은 수급, 기관 외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호시탄탐 노리고 있어요, 시장을. 오르기만 해봐라. 우리 차익 실현할 거다. 오르면은 우리 차익 실현하고 공매도 붙이고 내려가면은 우리 또 사서 별 이상한 뉴스도 붙이면서 땡겨 올리고 개인들 꼬시고 또 팔고 공매도 하고 이제 기관 애인들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죠, 걔네들은. 근데 이런 것들 간단하게 2천억짜리는 상한가를 갔는데 주식에서 대빵인 건 뭐죠?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상한가 가는 게 최고예요. 1조짜리 10%보다 당연히 나는 뭐 100억짜리여도 좋아. 상한가 내가 사고 있는데 상한가가 최고예요. 근데 시선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시총 큰 애들은 돈이 그만큼 더 필요하거든요. 당연하겠죠. 시총 큰 애들이 움직일수록 돈이 더 필요해요. 그 상승률 1%를 얻기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이 시총 큰 애들이 너무 잘 가요. 특히 1조 조단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좀 잘 가는, 작년에 이제 애플카 이슈를 엮었던 LG전자가 그때 이제 대기업이 상한가를 갔죠. 그때 이후로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NC소프트가 최근에 한번 만들어주고, 야, 대기업에서도 상한가 또 나왔네. 이때 정말 아무도 예상을 좀
예상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다들 긴가민가 하면서 아우 결국엔 상단네 라고 하면서 매매를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 10% 올라왔을 때만 해도 얘는 오늘 무조건 상한가 간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없을 거예요. 특히 수급 매매 배우신 분들은 수급 양이랑 시총에 대해서 그 강도, 시총이 크면 클수록 돈은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오르기 위해서 1% 오르는데. 근데 요즘 이 움직임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시총이 큰 종목들이 잘 가는 시장, 요 트렌드가 있었고 플러스로 신고가 애들이 또 가요. 더 가는 시장. 저는 이 두 개가 좀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이거 두 개가 좀 결합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서 여기다 뭐 메타버스도 있겠죠. 메타버스 NFT, 뭐 메타버스 NFT 게임주는 사실 요거는 셋이 같이 움직여요. 그냥 같은 무언가 형제 같은 느낌? 완전 똑같다. 너네는 동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다 맥락이 고놈이고 그 회사가 그 회사고 자기들이 엮여있고 재료들이 한 다리씩 얽히고 설켜있고 이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신고가였죠. 그리고 메타버스도 신고가였습니다. 왜? 메타버스 테마는 등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주들은 거의 다 또 신고가였어요. 게임주는 특히 NFT랑 엮었었고 자 그래가지고 요게 최근에 움직임이 이거 두 개가 좀 엮여 있었죠. 결국 묶어가지고 최근 트렌드가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합쳐서 시총 큰 종목 신고가에서 더 치고 가는 시장. 보면은 이제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지나가면서 좀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를 여기 뉴스가 있나 아직?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거를 11월 11일 아마 제가 이날 아니면은 이날 아침 관심 테마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거 보면서 이런 거는 좀 수급 들어오면서 좀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물론 이제 수급주를 지금은 전문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좀 한번 지켜볼 만하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LG 이노텍. 근데 이노텍 지금 보란듯이 자 요거 이렇게 만들었죠. 신고가 주변을 건드리더니 제 공부용 영상에서도 있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이제 음봉으로 갖다 좀 밀린 다음에 돌파하면은 조금 더 확신 강할 수 있는 그런 거긴 한데 최근에 트렌드가 신고가 이런 식으로 건드리거나 주변 가는 애들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애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저는 오늘 LNF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가 손절을 치긴 했는데 얘도 또 내일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이래놓고 또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텍스터 요런 거 계속 신고가였죠. 여기 올라왔을 때부터 18,000원 여기 신고가일 때부터 돌파하고 시세 주고 이번에는 이제 이격도 좀 늘리면서 시세 주고 윗꼬리 쭉 달았지만 그 와중에 또 시세 줘요. 물론 NFT 메타버스 이슈 엮은 것도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택 저는 얘는 메타버스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요때도 그랬죠. 수급 계속 들어온다 이 종목 뭔가 좀 실적이 좋게 나오려는 거 아닌가. 그 움직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급 제가 계속 좀 들어온다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은 있거든요. 저도 그걸 베이스로 매매를 했었고 근데 그 움직임이 결국에는 그리고 이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더 좋았던 게 이날 재료 사실 묵은 찌라시로 악재로 윗꼬리 해놓고 다음날 보란듯이 버텨줬죠. 이날은 또 뉴스가 없었어요. 그냥 올렸어요. 악재 그 전날에 악재 안 놓고 매도 물량이 나온 거잖아요. 악재로. 근데 보란듯이 다음날 뭐 이 정도 악재야 뭐 하고 잡아먹더니 요런 신고가 또 돌파하더니 고점 갱신하고 시세 오늘 시원하게 얘가 시총이 1000억 2000억짜리도 아니고 오늘 1조짜리예요. 오늘 올라서 이제 1조 4천억이 됐는데 물론 이제 유통 비율 따지면은 40%뭐 하면 한 7천억 되겠죠.
그래도 작은 시총이 아닙니다. 뭐가 됐든 시총이 조가 넘는데 25%막 이렇게 움직여요. 디어유? 얘도 1조죠. 시총 상장하고 1조 넘었는데 따상 갔다가 풀렸지만 버티고 NFT 이슈. 그러더니 신고가 갱신하고 다음날 또 갱신하고 이 다음날 또 갱신하고 고점 갱신하고 오늘 보란듯이 오늘은 이제 난 이틀 쉬었으면 됐다. 저점은 또 높이고 신규 상장주는 고점 갱신이 신고가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얘는 좀 개별이긴 한데 얘는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26%. 근데 뭐 셀트리온 시리즈는 워낙 끼는 유명하죠. 이때부터도 잘 갔죠. 치료제 이런 걸로. 너무 시총 큰 애들이 잘 움직여요. 게임주들, 카카오 게임주. 얘는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박스 만들어 놓고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게임주도 올라오면서 막 이런 애들이 시총 7조짜리가 10%씩 올라요. 위메이드는 뭐 할 말도 없었고 위메이드가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날 상한가. 게임빌도 야 지금 이제 1조 되긴 했지만 그래도 5천억 넘었던 애가 17% 막 10% 상한가 27% 며칠 동안 4일 동안 100%가 올라요. 5천억짜리가 1조 됐겠죠. 컴투스 뭐 펄어비스 이런 것도 신고가에서 계속 버티고 시총이 8조짜리인데 하이브 신고가 돌파 16조인데 또 올라요. 수급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줄 몰라요. 근데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항상 이런 트렌드를 좀 캐치를 하면은 이게 사실 처음에 이게 있어요. 한 3번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나오면은 긴가민가 두 번째 그 같은 패턴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냥 신고가 시총 큰 종목 1조 넘는 애가 처음 막 돌파를 하고 막 신고가에서 막 20% 뿜어줘요. 그러면 이거 맞아? 야 이거 시장 이상하네.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면 흐름을 만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테마가 형성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시총 큰 종목이 신고가를 더 치고 나가는 이런 거를 테마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테마를 만드네? 세 번째 나오면은 이건 일단은 이어졌다. 흐름이다. 해봐야겠다. 그 대신에 언제까지 이어질 줄 몰라요. 핵심은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른다. 대신에 세 번째 정도부터는 좀 시도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트렌드에 대해서. 상한가가 오전에 겁나 빠르게 가요. 엄청 빠르게. 사람들이 반응 못할 정도로 가면은 관련해가지고 올라요. 그러면은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다음날 또 상한가가 오전에 뭐가 쭉 가가지고 닫아. 이상한데? 세 번째 나오면은 이건 좀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제 트렌드를 시장을 매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트렌드라는 거를 좀 캐치를 하면 할수록 매매에 도움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오전에 덱스터 같은 것도 시가 부분에서 시가 베팅을 하지는 않았지만 매매를 한 이유도 있고 자이언트 스텝을 5장에 요런 곳에서 지금 이 종목이 거의 15%가 올라있던 20% 올라있던 자리에서도 매매를 했던 이유가 그래 신고가 같네. 시총 크지만 시총 큰 애가 최근 신고가에서 움직임 괜찮았어. 2차전지 쪽 워낙 많았죠. 2차전지 에코프로 BM 뭐 신고가 돌파하고 20%를 뽑아줘요. 그 다음에 또 안 죽고 있어요. 여기서 뭐 또 시세를 주려고 하는 건지. 첨보 그대로 신고가 돌파하는 거 같더니 하루 쉬더니 돌파하고 다음날 또 시세 주고. 에코프로도 똑같죠. 여기 돌파하더니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이게 한 테마에 분야된 게 아니라 게임, NFT, 메타버스 이쪽. 메타버스는 사실 거의 다 신고가잖아요.
여기 맥스트 이런 애들 빼고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최근에 움직이던 애들 이런 애들. 그래서 요런 트렌드가 최근에는 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서 요거를 저도 뭐 써놓긴 했었는데 저번 주 관심 그 테마에서부터 요런 트렌드를 캐치를 좀 빨리 하면 할수록 지금 시장은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꺾이긴 꺾일 거예요. 시장은 항상 바뀌거든요. 유행도 바뀌잖아요. 패션도 그런 것처럼 바뀌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바뀔 거고 대신에 바뀌면은 그 다음 트렌드는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장을 매일 봐야 보이는 거고 보다 보면은 최근에 봤던 게 데자뷰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요즘 상한가 유독 못 가네.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트렌드예요. 상한가 갈 것처럼 하더니 못 가는 경우도 많고 상한가 갔다가 투매로 밀어버리는 케이스도 많고 상한가 가면 안 깨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한가를 막 3시 20분까지 계속 끌다가 닫는 시장도 있고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항상 좀 시장을 보시면서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 공통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런 거를 조금은 더 빠르게 캐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하여튼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